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DLS, ELS, 이게 수많은 장외 파생 상품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Debt Linked Security, Equity Linked Security, 이렇게 이제 불리고 있는데, 이거 위험 수익 특성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요즘 DLS가 아주 대단하네요. 기사 한번 보십시오. 누군가는 인생 자금이 날아갔지만 어떤 이는 대박을 누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최초 넣은 판돈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주인을 바꾸는 것이니까 이런 만큼 누군가는 버는 것이죠. 그 돈으로 먹고 살며 호사를 누리는 인간들도 많을 겁니다. 언제나 변할 수 없는 진리, 투자 판단의 정석은 장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순 현재 가치가 목표 수익 이상이면 투자하는 겁니다. 주식, 채권, 달러, 원유, 가령 지수라는 것은 주식의 집합에 불과하죠. 이들의 현재 가치 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사용되는 설명할 때 사용되는 수식이라는 것도 한국에서 고등학교 문과 정도 수학 지식으로 이해 가능한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파생 상품이라는 거는요, 대부분 위 기초자산에 옵션을 응용해서 상품을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들의 위험 수익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옵션 평가 이론 잘 알고 이거 자유자재로 적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단순화된 옵션 평가 모형, 그 대표적인 것이 블랙쇼울스 모형이라는 겁니다. 이거 본질은 스타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 확률 미분 방정식입니다. 보통 이공계 학부 과정에서 미분 방정식 아주 기초적인 거 취급합니다. 학부에서는 변수가 확률 변수가 아닙니다. 상수입니다. 변수가. 상수는 아니죠. 확률 변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률 미방은 대학원 이상에서 다루고요. 별도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일반인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런 복잡한 거 안다고 해서 돈 버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네, 결국 알고 보면 부질없는 산수질에 불과합니다. 제가 산수질이라는 말을 여러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많은 수업료 내고 배운 겁니다. 네. 옵션의 적정 가치라는 것을 구해가는 그런 산수질에 불과합니다. 많은 전제 조건 하에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서 어느 특정 순간의 적정 가치라는 것, 이걸 이제 구해가는 그런 과정인데, 차라리 모르는 것이 약이라고 저는 봅니다. 산수질이라는 거, 산수질의 대표적인 게 가령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이게 산수질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요, 편의상 개념적으로 가장 간단한 그림, 즉 콜옵션 매수자의 지위, 콜옵션 매도자의 지위, 풋옵션 매수자의 지위, 풋옵션 매도자의 지위, 이 네 가지 그림을 그것도 수박, 그것도 제대로 할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이 지금 보통 수준이죠. 코스피 200 주가지수 옵션 평가 또는 위험 수익 특성, 이거는요, 장내 파생 상품이잖아요. 이거는 비교적 쉽게 분석할 수 있고요. 또 분석에 필요한 기초 정보 모두 공시되고 있고 시장에서 언제나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장내에서 경쟁적으로 거래되면서 시장 가격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장외 파생 상품이라는 거, 이 장내에서 거래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내라는 게 증권 거래소를 의미하죠. 그 위험 수익 특성은요, 계약의 내용의 핵심인데 상품 설명서에 그걸 보고 개별적으로 투자자가 직접 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상품 설명서에 의해서 그 투자의 위험 수익 특성을 판단할 수 없다면 저는 투자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핵심은 내가
투자자가 옵션 매도자의 지위인지 매수자의 지위인지 그 옵션이 콜인지 풋인지 상품 해석에 의해서 이해를 하고 투자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초 상품이 한 방향으로 크게 변할 때, 특히 예상과 반대로 크게 변할 때 손실이 급증한다면 투자자가 옵션 매도자의 지위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옵션 매도는요, 벌 때 찔끔 벌고요, 이럴 때 와장창 원금 모두 잃어도 좋다는 투자 결정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절대로 잃을 일 없다는 그런 안정장치 또는 확신이 있어야 가능한 거래입니다. 옵션 투자에서 대박이 있다면 그 대박은 매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매수 포지션에서 발생을 합니다. 장외 파생 상품, 이거는요, 설계자 따로, 판매자 따로, 운용자 따로 이렇게 몰려 있는데 다 이거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모두 먹고 싸는 비용, 그것도 중산층 이상으로 즐기는 인생을 즐기는 모든 비용은 전부 투자자의 최초 판돈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어느 분께서요, 댓글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 내용 요지만 이렇게 올려두시니까 한번 보십시오, 모두. 그래서 질문하신 그 ELS에 대한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상품 자체의 위험 수익 분석은요, 제가 상품 설명서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여기서 아마 기초자산이 S&P 500, 그 다음에 HSCI, 이거 홍콩 H 지수죠. 유로스탁 50 지수, 여기에 대해서만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판단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2월 6일까지 S&P 500 지수 움직임이 키가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로 어렵고요. 매우 부담되는 판단입니다. 저는 이런 걸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데 12월 6일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질문하신 분은 이 판단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있어야 하니까요. 오르든지 내리든지 그대로 있든지 셋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예. 저희 결론은 12월까지 지금보다 상승이라고 봅니다. 근거는 9월 17, 18일 패드 회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 저는 높다고 보고요. 25 베이시스 포인트. 12월 10일, 11일 패드 회의에서 추가로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할 가능성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12월 16일부터 지금 중공에 대한 3천억 불 추가 관세 연기된 거, 10% 관세 연기된 거 이것이 12월 16일부터 실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3천억 불에 대한 관세가 25%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25% 올리는 것은 최소한 내년 초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빠르면 내년 1월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미중 무역 협상은요, 연말까지 지지부진 밀당하면서 합의 없이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 안에 어떤 트럼프가 만족하는 트럼프에게 굿딜이 된다면 지수는 폭등해버리겠죠. 예. 그래서 최소한 합의 없이 지속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면은 현 상황에서 미중 무역 협상 때문에 주가가 크게 조정받고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본다 이겁니다. 8월은요, 대체로 주식시장이 약세장이지만 가을은 강세장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 이거 연중 최대 소비 시즌입니다. 미국 경제 지금 강력한 소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걸 이제 염두에 두고요. 이거 다 고려하면은 12월 6일까지는 지금보다 상승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으로요, 유로스탁스 50도 지금보다는 상승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거는요, 이 지수는 유로존을 대표하는 블루칩 기업 50개 종목과 집합입니다. 유로존의 글로벌 기업군들입니다. 결국 이 기업들은요, 가치 사슬이 S&P 500 기업들과 얽히고 설켜 있을 겁니다. 즉 S&P 500가 상승하는데 이 지수가 내릴 가능성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프 보시면요, 이 두 개 종목 움직임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결국 같이 갑니다. 그래서 S&P,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정확하게 분석하면은 나머지는 다 따라간다는 겁니다. 예, 미국 시장이 성장 엔진입니다. 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뭐 유럽 시장 이렇게 분석하지를 않습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나머지는 유럽의 그 고유한 위험을 분석해야 되는데 거기는 저는 관심이 없고요. 예, 대시에 지장이 없으니까요. 그런 거는. 그래서 그다음에 독일이 재정정책 통해서 경제 부양 조치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로존 중앙은행인 ECB가 금융 완화 정책 9월경에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있죠. 영국의 브렉시트입니다. 이게 지금 노딜이 될지 어떤 그 의미가 있는 딜이 될지 아직도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브렉시트 효과를 분석하는 것 누구나 이거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도 뭐 정확하게 못합니다. 이거는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딜이 될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도 딜이 될지 그리고 노딜이든 어떤 그 딜이든 그 효과가 어떨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유로스탁스 50 지수 움직임은 불확실성이 매우 잠재적으로 크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요, 일시적으로 그 노딜 브렉시트의 충격파를 그대로 맞아서 일시 급락 가능성 이거 배제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브렉시트 효과 저는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저라면은 어떤 데 지금 판단을 해야 하니까 적어도 지금 수준은 유지할 확률 매우 높다. 이렇게 베팅을 하겠습니다. 결론을 내려야 하니까요. 문제는 홍콩 H지수입니다. 이것은요, 그러니까 이미 홍콩의 그 시위 사태로 급락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더 꼬라박을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올라가면 회피한 것이니까. 이 지수는 경제적 어떤 문제가 아니라요, 정치적 이유로 움직일 가능성이 지금 높은 거죠. 합리적 예측이 그래서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유 홍콩 시위는 중공 체제에 대한 거부 운동인 것 같고요. 중공 입장에서는 홍콩에 대한 그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쪽도 양보할 수 없는 전쟁이고요. 홍콩 시위는 분명히 계속될 것 같고요. 투자자는 그러면 새로 들어오기보다는 떠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 홍콩 H지수는 앞으로 부정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 이 홍콩 H지수도 미국 시장과 연동된 경향이 강했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도 예측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 능력 바뀝니다. 중공이 과연 군대를 동원해서 진압을 할지 아니면 미국 눈치 보면서 군대 투입을 못할지 혹은 뭐 폭력 유혈 진압을 했을 때 문제가 해결될지 그 이후에 경제가 살아날지 예측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그 사태 전개 과정을 주목하면서 그때 대응하는 문제로 저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가진 또 투자 철학 중에 하나가 시장을 예측하지 말고 시장에 적응하라는 겁니다. Not forecast but adapt to market. 홍콩 위협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가 행복하다고 봅니다. 근데 질문하신 분은 이미 홍콩 지수에 지금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빨리 불행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에서요, 이 세 가지 지수가 동시에 모두 85% 이하가 아니면 원금과 4% 이자가 보장된다는 의미인지, 그래서 다시 질문하신 분께서 한번 정확하게 체크하셔서 어떤 현명하게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의견이 문제 해결에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